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소스 킬링이라는 거를 하게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전류원을 없애는 경우와 전화번호를 없애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전류원을 없애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전류가 흐르는 거, 그러니까 전류를 끊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거죠.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말 그대로 막는 거지. 아니면 수로를 막아버리든가 끊어버리든가.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요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그리고 이 경우를 우리가 개방회로 혹은 오픈 서킷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개방되어 있으면 이 가운데에 이제 공기가 채워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공기는 저항이 무한대인 부도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개방회로의 개념이고, 자, 전화번호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물의 높이 차를 유지해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전류원은 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물의 높이 차이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높이 차이를 없애면 되는 거지. 높이 차이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전위차가 0이 되는 거죠. 전위차가 0이 된다는 것은 전압 강화나 전압 상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자, 저항이 0인 도선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높이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단락회로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숏 서킷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얘기는 잘 기억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보게 될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를 이제 강의 후반부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인덕터가 있는 경우와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자, 직류 정상 상태라는 가정하에서는 얘네들을 조금 특별하게 다뤄요. 인덕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도선을 처리해요. 이상적인 도선을 처리해. 그러니까 단락회로를 처리한다는 거고, 커패시터는 원래 그릴 때부터도 사이를 띄어서 그리게 되잖아요. 요 사이가 이런 공기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개방회로로 처리해요. 단 직류 정상 상태일 때만 성립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예제 같이 풀어봤었고요. 자, 요것도 했었고, 뭐 선형에 대한 얘기 했었고, 요런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 요거죠. 노드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뭐 룹, 메쉬라는 걸 배웠지만, 자, 노드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노드는 소자와 소자가 만났을 때 그 가운데에 생기는 어떤 접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한다 그랬어요.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항상 노드가 존재해요. 자, 얘도 노드고, 지금 얘도 노드로 볼 수 있고, 여기도 노드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랑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노드고, 여기도 노드고, 다 노드예요. 지금 이것들이 다. 접점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노드로 보면 돼요. 근데 이 노드를 모두 다 서로 다른 노드로 보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야. 그래서 자, 지금 이런 형태, 여기 위쪽에 보면은 그때 얘기했지만 A와 B가 있고, 아래쪽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잡아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접지를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0볼트가 되죠. 0볼트를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접지일 거고, 여기도 0볼트고,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뭐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든 뭔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냥 VA라는 전압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알겠죠? 뭐 전압 상승일지 하강일지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디테일하게 보고, 지금은 그냥 바뀌었다고 볼게. 자, 그러면 자, 여기랑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그냥 마찬가지로 해서 VB라고 볼게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이상적인 도선이에요. 이상적인 도선은 물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VA와 VB의 전압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VA는 VB와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럼 얘를 그냥 VB 말고 VA로 적어도 되지.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VA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두 같은,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어떤 소자가 없이 이상적인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같은 수위 혹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큰 노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통틀어서 하나의 노드로 본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미지수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자, 노드를 쓸 때는 언노운이 뭐였다? 주로 전압이, 노드 전압을 모를 때 이 노드 해석법을 써요.
노드 해석법을 써서 그러면 여기도 전압이 언노운으로 처리하게 되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지. 그럴 때 그냥 이 네 개를 통틀어서 하나의 노드 1로 보게 되면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래서 자, 회로를 간략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지수를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알고 있는 건 다 적어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그러니까 회로를 받아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오메 법칙을 먼저 쓰라 그랬잖아요. 오메 법칙을 쓰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상수화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아래쪽에 아무런 소자가 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방법이 없지. 사이에 낀 거 다 하나니까. 그래서 전체를 총 3개의 노드로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노드 전압을 구하라고 그러면 총 3개의 노드 전압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메쉬도 나오고 했었는데, 자, 뭐 노드 전압 구하는 거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레퍼런스니까 여기가 0이죠. 그렇죠? 3번 노드가 지금 레퍼런스로 잡혀 있고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를 0볼트로 잡아보면 돼요. 자, 지금 여기 3번에서 2번을 바라볼 때의 높이,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V, 2, 3. 기준이 3일 때. 기준이 3이고 2번을 바라볼 때 V, 2, 3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결국 뭐야? V2 마이너스 V3이잖아요. 내가 3번에 서 있다라고 하고 2번의 위치와 내가 2번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잖아. 3번에 서 있대. 내가 기준에 서 있는 거예요. 기준에 서 있고 2번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쟤에서 날 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건물을 바라봤는데 내가 땅에 발을 대고 있으면 이거를 그냥 뭐 해발고도 그런 걸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서 있는 데 0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저 건물의 높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저 건물의 높이에서 나의 위치를 빼면은 딱 그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V3가 지금 레퍼런스를 잡았기 때문에 0이에요. 아니, 이게 0이야. 그래서 이게 V2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 여기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지금 여기를 마이너스로 정했어요. 그냥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거는 바뀔 수 있어요. 왼쪽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요거는 그냥 그렇게 정했다라고 보는 거고 왼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 마이너스 쪽이 기준이라 했잖아. 그러면 지금 기준이 2번이고 거기서 1번을 바라본 방향이니까 V1, 2가 되겠죠. 2번에서 1번을 바라본 방향. 요거에 지금 둘 사이에 높이 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V1에서 V2를 뺀 값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전압을 알았어요. 이 둘 사이에 높이 차를 알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있어. 저항값 있고 전압값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을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자, 여기 저항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 있어야지. 저항은 R이라고 합시다. I는 R분의 얼마? V1, 2 다시 쓰면 R분의 V1 마이너스 V2.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자, 익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걸 계속 쓸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뭘 하냐? 이제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으로 넘어가야지. 요거는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하나 더 나왔던 게 이거죠.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자, 얘가 병렬 연결이고 얘가 직렬 연결이에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한 쌍에 마주보는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노드에서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면 직렬 연결. 자, 여기 노드가 있고 여기 노드가 있다고 할 때 이 길이 하나예요. 이거 직렬 연결. 자, 노드와 노드가 있고 이거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둘, 세 개, 여러 개죠. 꼭 뭐 세 개 아니야. 뭐 두 개여도 병렬 연결인 거야. 이럴 경우 우리가 병렬 연결로 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렬 연결과 직렬 연결을 알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직렬 연결인 경우는 R1, R2, R3라는 지금 소자가 그 하나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얘는 동일한 전류가 흘러. 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전류가 동일해요. 알겠죠? 자, 전류가 동일하면 전압은 다르다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여기에 걸려있는 V1이라는 거는 R1 곱하기 I1, 아니, I1이 아니구나, I구나. 우리 오메 법칙 쓰면은 자, 여기 V1이라는 전압이 걸려있는데 이게 결국 어떻게 구해져?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구해지죠. I, R1이 V1인 거야. 얘는 I, R2가 V2. 얘는 I, R3가 V3예요. 전류는 동일하지? 동일하다 그랬지? 뭐가 달라? 저항이 달라? 그러면은 전압의 크기는 뭐에 비례할까?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뒤쪽에서 나오게 될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중에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누어진다. 지금 여기 전체 V라고 하는 전압이 얘도 나눠지고 여기도 나눠지고 여기도 나누어져서 걸려요. 지금 이만큼 높이가 있었는데 V1이라는 것만큼 떨어지고 그다음 요게 V1이라는 높이, 그다음 V2라는 높이, 그리고 V3라는 높이까지 떨어지고 나면 0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V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 강화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압원을 거치면서 다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해되죠? 이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 자, 중요한 거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 동일, 전압은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눠지더라. 뒤쪽에서 전압 분배 법칙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두 번째. 병렬 연결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전류원이 인가되어 있어요. 자, 뭐 전류원이 인가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해. 여기 전압원이 있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전류는 달라. 얘네들 각각에 걸리는 전류가. 뭐는 같냐? 전압은 같아요. 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봅시다. 이쪽으로 거쳐 올라가서 R1, 그러니까 R1이고 지금 여기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그 위쪽에서 여기 노드에서의 전압은 R1 곱하기 I1이 되겠죠.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지? V는 IR이니까. 자, 여기 얘는 높이가 어떻게 될까?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지금 I2라고 하는 전류가 있으니까 I2, R2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3, R3가 돼요. 그치? 근데 얘랑 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셋 다 같은 값을 가져야 되지. 요거를 방정식으로 풀어보면요.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누어져요. 다시 말하면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가 뭐예요? 컨덕턴스였지. R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컨덕턴스 G라고 썼잖아.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져서 들어가요. 이거를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이가 같다는 거야.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 소자들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가 동일해요. 만약에 하나에 R1에 걸려있는 걸 V라고 한다면 R2, R3에도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어야 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류가 동일해요. 지금 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은 나중에 기억해요.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 동일. 병렬 연결에서는 뭐가 동일? 전압이 같아요. 요거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나중에 요거 이제 헷갈리면 문제를 가끔 이제 어렵게 풀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같고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같다. 모든 소자들에 있어서 자, 요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룹과 메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얘기,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혹은 뭐 KCL, 뭐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었죠.
자, 키르호프 전류 법칙은 뭐 총 3가지를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다라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지금 이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들어오는, 그러니까 요 노드를 보고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하면은 I3가 들어가고 I4가 지금 I4 같은 경우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I1 더하기 I2 더하기 자, I3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방향을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I3 더하기 I4 하게 되면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키르호프 법칙에 맞는 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였어요. 나가는 방향을 바꿔주면 얘가 마이너스 I1 그리고 얘도 I2인데 마이너스가 I1 마이너스 I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4 그다음에 여기 I3는 그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럼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니까 마이너스 I1 더하기 마이너스 I2 더하기 I3 더하기 마이너스 I4 이퀄 0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러면 이제 얘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나누는 거야. 자, 들어오는 건 뭐예요? 3개지. I1, I2, I4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4는 나가는 전류의 합 하나니까 I3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식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수학적으로 좀 예쁘게 쓰게 되면 이와 같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의미는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손으로 써준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같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지난 시간까지 했었지. 그리고 이제 오늘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제는 같이 풀었었고요. 자, 우리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해봅시다. 자, 키르호프 전압 법칙도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류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구분했었잖아. 여기서는 전압이 낮아졌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그러면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로 우리가 구별을 할 거예요. 자, 전압이 상승됐느냐, 강화됐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려면 뭘 정해야 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정해야 돼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정하고,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 이제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가 쓰겠죠.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제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정했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내가 시계 방향이 편하면 시계 방향으로 하면 되고 내가 뭐 반시계 방향이 편하면 반시계 방향이 편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글쎄 나는 희한하게 시계 방향이 좋아. 예, 그건 내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계 방향을 정했어요. 시계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자, 수동보 규정이 이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네. 자, 그러면 지금 V2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고 있어요.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전압 강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이 잡혀 있고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럼? 전압 상승.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고 여기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들어가니까 전압 상승이겠죠. 전압 상승이 2개, 전압 강화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자, 첫 번째 이렇게 봐요.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 네. 자, V2는 전압 강화 맞지? 근데 얘는 전압 상승이에요. 얘를 전압 강화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V3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자, 더하기 마이너스 V3.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 상승이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전압 강화로 바꿔줄 것 같으면 자, 부호를 뒤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V1 이퀄 0으로 하게 되면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지금 요 식이랑 같아요. 같게 쓰여진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볼 수 있어요. 뭐 전류와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전압 상승을 봅시다. 지금 얘는 전압 V1은 전압 상승 맞아요. 그러면 그냥 써주면 되지. V1. 자, V2는 전압 강화야. 수동 보유정 만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V2 더하기 자 V3는 전압 상승 맞네. 마이너스 들어가서 플러스 나왔으니까. 그래서 V3 이퀄 0으로 쓰게 되면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맞는 식이 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마지막은 뭐겠어? 예측해보면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이 같다로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나눠보면 전압 상승을 뭐 왼쪽에 쓰든 오른쪽에 쓰든 한쪽에 써주고 전압 강화를 뭐 반대쪽에 써주면 돼요. 전압 상승되는 거는 V1 더하기 V3가 전압 상승이에요. 전압 강화는 V2만 있지?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식이 표현되게 되고 자 같은 얘기가 여기 쓰여지게 되죠. 자, 이게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키르호프 전압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수동보 규정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또 하나 나온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시계 방향으로 잡든 반시계 방향을 잡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또 이렇게 가고 막 이러면 안 돼. 방향은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문제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써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써주면 돼. 근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수동소자는 전류의 방향을 내가 임의로 잡았을 때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걸 따라가는 게 나중에 계산할 때 덜 헷갈려요.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덜 헷갈리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뭐 전압은 뭐 전류원과 같은 그런 능동 소자들은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더라. 요거는 근데 반드시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그냥 실수 덜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내가 문제를 안 써놨네. 뭐 대충 봅시다. 문제가 뭘지 대충 알겠지? 키르호프 법칙을 써보라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해. 왜 친절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그려줬고 전류방향도 잡아줬어. 그러면 이걸 맞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전류 방향 수동보 규정 만족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네. 얘는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지 않고 세 번째 거를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보는 거잖아요. 자, 전압 상승이 하나, 둘,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강하네. 그러면 V1 더하기 V4 전압 상승. 전압 강화가 V2 더하기 V3 더하기 V5가 전압 강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 전압 강화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을 볼 것 같으면 자, 얘는 지금 전압 상승하고 있으니까 전압 강화를 보려면 마이너스 V1 더하기 얘네들은 지금 전압 강화죠. 수동보기는 만족하니까 V2 더하기 V3 더하기 자 얘는 전압 상승이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 V4 더하기 자 전압 강하지? 그쵸? V5 이퀄 0 자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어차피 같은 식인데 표현 방법은 달라졌어요. 전압 상승으로 모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봐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예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V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구하라는 게 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겠지? V라고 하는 게 자, 여기 있는 요거예요. 뭐 사실 여기서는 이제 좀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문제를 처음 보면은 오모 법칙으로 풀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는데 풀 수 있는 게 없지. 그쵸? 자, 여기는 방금 전 문제보다는 좀 덜 친절해요. 왜? 전류의 방향이 그려져 있지 않아.
근데 나는 아까 뭐가 좋다고 그랬어? 시계 방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내가 그냥 임의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자, 스톤보 규정 만족하죠? 스톤보 규정 만족하지? 하지. 예, 전류원이지만 스톤보 규정 만족하게 그려져 있어요. 스톤보 규정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않지. 그렇죠?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쪽에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렇죠? 그러면은 플러스를 봤으면 아, 이게 전압 강하구나. 내가 동그라미 친 게 마이너스면 얘는 전압 상승이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안 해도 돼.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럼 봅시다. 세 번째, 키르호프 법칙 세 번째 걸로 할게요. 내가 그걸 좋아해. 네. 전압 상승의 합을 왼쪽으로 쓸게요. 전압 상승 하나밖에 없네. 내가 지금 마이너스의 동그라미 친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15V는 전압 강화. 여기 V, 그렇죠? 얘도 전압 강하지? 플러스 10, 그리고 얘는 2V 걸려 있대. 더하기 2. 그러면 뭐 이 정도 산수는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니까 V는 3V다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을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전압 상승이 뭐뭐뭐예요. 여기 V 10V, 2V가 전압 상승이지. 마이너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V 더하기 2 더하기 10V가 왼쪽에 쓰여지고 전압 상승 아니 전압 강화가 뭐예요? 15V가 전압 강화야. 15. 아까 식이랑 똑같은데 좌우만 뒤집어져 있지. 그렇죠? 얘가 3V가 나오는 건 동일해요. 자 다시 보면은 시계 방향을 돌리든 반시계 방향을 돌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설정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려서 하면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모르는 거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과 볼테이지 법칙이 다 쓰이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룹이 두 개 있으니까 메쉬가 두 개 있는 거야. 오른쪽 메쉬, 왼쪽 메쉬. 그래서 오른쪽 메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치고 왼쪽 메쉬에서 시계 방향으로 또 돈다라고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를 다 구해 보자라는 얘기고 자 지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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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보면은 V1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예요. 전부 다 전압 강화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아마 식이 쓰여져 있을 것 같은데 V1 그렇죠? 전부 다 전압 강하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V1 그리고 5 그다음에 여기 3 그다음에 2를 다 더하면 그게 얼마나 돼? 전압 상승이 0이니까 0이 되면 돼. 그래서 구하게 되면 V1이 마이너스 10V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10V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V1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야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V1 값은 마이너스 10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일단 V1 구했고 그 다음 언노운이 뭐가 있냐면 전압 중에서는 V2를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 V2를 모르고 V2 봅시다. 자, V2를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여기 왼쪽 메쉬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메쉬 커런트라 그래요. 이런 거를. 자, 메쉬 커런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면 전압 상승끼리 모으면 전압 상승은 V2 더하기 9 더하기 마이너스가 V1이 있네. V1은 우리가 값을 이미 위에서 구한 거가 있죠.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얘를 가지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10 이퀄 얼마? 11이 되면 돼. 그러면 V2가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V2가 12V라는 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럼 전압에 대해서는 다 구한 것 같지?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류에 대해서 구해야 돼. 전류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있나 지금? 아니. 네, 이제 전류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전류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 이제 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책에서 갖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서피스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하나의 점으로 봐. 하나의 점으로 봐.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깥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깥쪽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있으면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6A와 여기 있는 6A만 들어오는구나. 6A는 I5, 그다음에 10A, I8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거 이해됐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깥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랬어요. 시계 방향이니까 지금 크게 이렇게 돈다라고 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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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전압, 상승이 되는 것들을 왼쪽에 써줘 봅시다. 자, V2 더하기 9 더하기 V2 더하기 9 더하기 뭐 헷갈리냐? 다시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네. V2 더하기 9는 마이너스 서 있는 게 두 개죠. 플러스 서 있는 게 5 더하기 지금 3 더하기 2 더하기 11. 자, 이렇게 풀었을 때도 V2가 12V가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아래쪽처럼 이렇게 바깥쪽 서피스를 따라서 풀어도 돼. 그리고 전류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보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이쪽 안쪽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을 0이다. 여기다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그럼 이제 전류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I3라고 하는 전류를 지금 I3 어디 있어? 있다. I3. 그러면 지금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 노드를 기준으로 봐도 돼. 그러니까 I3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노드가 두 개예요. 여기 노드도 있고 여기 노드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노드를 보게 되면 언노운이 두 개야. I3도 있고 I4도 있어요. 근데 여기 노드를 보게 되면 지금 언노운이 몇 개? 하나. 자, 여기 노드를 통해서 여기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 봅시다. 뭐 있어요? 6A 들어오고 있죠? 또 마이너스 3A가 아래쪽에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같은 라인이니까 마이너스 3A가 들어가고 있지. 나오는 거는 지금 I3만 나가고 있지. 그럼 I3는 결국 뭐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3이 나오면 되겠네요. 3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I4를 구해봅시다. 지금 I3 구했으니까 여기서 1로 들어가는 게 3A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3A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게 2A와 I4예요. 그러면 3 들어가는 거 3 나가는 거 2 더하기 I4 그러면 I4가 뭐? 1A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A가 됐어요. I4가 1A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노드에 대해서 보면은 자, 2A 들어가고 있고 I5 나가고 있고 1A가 나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전류의 합 얼마? 2A. 나가는 전류의 합 I5 더하기 1. 그러면 I5 얼마요? 1A가 되겠지? 그 다음에 I6 구해봅시다. 이쪽 노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전류가 두 개죠. I4랑 I6가 들어가고 있고 I7이 나가고 있어요. I4랑 I6는 지금 I6를 그걸 갖고 온 언노운이 두 개구나.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6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를 해야 되네. 자, 1A가 들어가고 있고 10A가 나가고 있고 I6가 나가고 있어요. I6 더하기 10은 얼마? 1. 이해되면 되네? I6가 얼마야? 마이너스 9A가 나오면 되지? 그렇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I7은 I6 더하기 I4가 되죠. I4가 여기서 구한 게 1A였고 이게 1이었고 I6가 마이너스 9니까 그래서 I7은 얼마?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A 나왔고 I2 구해야 될 게 나왔나? I8, I8 구해야 되는구나. 자, I8 구하는 거는 아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 노드를 잡고 나가는 전류 I8은 지금 마이너스 3 더하기 I7으로 놓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거를 크게 놓고 보고 들어가는 거 6, 그다음에 다 나가는 거죠. I8 더하기 10 더하기 I5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풀면 지금 마이너스 3 더하기 I7 I7이 얼마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1이 되네. 이렇게 응? 응. 마이너스 3A가 나가고 있었어. 아, 마이너스 3A가 나가고 있었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쓴 거야? 자, 요 노드를 처리하는데 나가는 거 마이너스. 아, 그러네. 땡큐. 요걸 잘못 썼네. I8 더하기 마이너스 3 이퀄 I7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I7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8. 요게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아래쪽에서도 나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 큰 노드에 6A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게 I5 더하기 10 더하기 I8인데 I5가 아까 얼마였지? 1A. 1A 더하기 10 더하기 I8에 대한 거니까 요거 넘기면 6에서 마이너스 11 빼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 사실 요 점을 놓고 푸는 거는 아마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그려주는 거는 아마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야. 결국은 문제를 풀 때 보는 눈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떻게 하면 보는 눈이 생길까?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자 아까 이제 뭐 저항에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항만 직렬, 병렬 연결이 있느냐?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직렬, 병렬 연결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모든 것에는 전화번과 전류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화번과 전류원은 둘 중 하나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면은 자 전류원은 결론이에요. 전류원은 병렬 연결로 연결하는 게 가능해요. 직렬 연결은 가능하지 않아. 전화번은 직렬 연결만 가능해요. 병렬 연결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겨. 이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 써 있는 것부터 보자. 자, 지금 보면은 뭐 여기 IT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전류가 있어요. 이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요 위쪽 큰 노드가 하나 있다라고 치고 잡을 수 있죠? 위쪽에 큰 노드 하나? 그치? 이 노드를 창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이 노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전류를 한번 키르호프 법칙으로 표현해 봅시다.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IT, I2도 나가고 있네. 그쵸? 더하기 I2는 들어간 전류 두 개, I1 더하기 I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IT라고 하는 전류를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IT는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IT라고 하는 전류는
I1 더하기 I3 마이너스 I2도 쓰면 되겠죠. 그렇죠? IT는. 그러면 자, 요런 값을 가지는 하나의 전류원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전류원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의 전류원으로 합치는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원은 하나의 전류원으로 합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어. 얘가 여기에 오고 얘가 여기에 오고 뭐 얘가 여기에 와도 상관없어. 자, 등가 회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안쪽에 뭐가 있던 상관없이 이 바깥쪽 터미널에서 전류와 전압을 측정했을 때 같으면 돼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전압은 같겠지. 지금 다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 건 같을 거예요.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뭐만 같으면 돼? 전류 IT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좀 지우고 다시 그리면 이쪽에 큰 노드가 있어요. 큰 노드가 있고 이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 I1이라는 전류원이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면 어때?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알겠죠? 내가 편하게 옮겨주면 돼. 이게 지금은 이제 감이 잘 안 올 텐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B라는 게 있고 여기 뭐 전류원이 하나 있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더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야.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몰아주든지. 전류원은 두 개를 우리가 병렬로 연결돼서 합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괜히 얘가 사이에 껴있으니까 합치기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한쪽으로 옮겨주고 저항 놓고 전류원 두 개 놓고 전류원 하나를 줄여주면 저항 하나, 전류원 하나인 좀 더 단순한 회로가 되겠죠. 자, 이런 접근이 가능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하나, 두 개. 전류원,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은 우리가 하나의 전류원으로 합칠 수 있다.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꼭 전류원 아니고 소자들은 서로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거를 터미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터미널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회로가 언제 등가가 되냐는 거야. 등가라는 게 같은 회로가 되냐는 거야. 여기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복잡한 회로가 있든 단순한 회로가 있든 상관없어. 뭐만 같으면 되느냐? 이 터미널에서 측정한 전류와 전압이 같으면 등가야. 이해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얘나 지금 보면은 어차피 여기 전압 V는 바뀌지 않았을 거잖아. 전류만 안 바뀌면 되는 거죠. 전류만 안 바뀌도록 지금 전류원 하나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같은 전류를 공급하도록. 자, 이렇게 되면 위아래가 서로 같은 회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회로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최대한 간략화시켜서 풀어야 내가 문제 푸는 것도 편하고 실수할 확률도 적어. 알겠죠? 이해돼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요.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전화번을 봅시다. 전화번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전화번으로 합칠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지금 보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해요. 그러면 지금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 얘는 뭐는 같아? 전류는 항상 동일하겠지. 전류가 바뀔 일은 없어요. 그렇지? 뭐가 달라? 전압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고 여기를 그라운드를 잡아봅시다. 0이야. 자, V3만큼 전압 강하지. 그렇죠? 마이너스 V3야. 다음 V2만큼 전압 상승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V2 더 마이너스 V3가 되겠지. 그리고 V1만큼 전압 상승이야.
그러면 V1 더하기 V2 마이너스 V3가 여기서 측정된 전압이죠. 이 사이의 전압 VAB 값이 V1 더하기 V2 마이너스 V3만 만족하면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전화번호로 만들어줘도 문제가 없더라.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좋은 거지. 전화번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더 간략화시킨 회로인 거잖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그 회로 해석의 첫 번째는 회로를 간략화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계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계산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번 학기 내용은 아니고 다음 학기가 이제 계산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할 거고,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하면 회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가능하더라. 다시 한번. 전류원은 병렬 연결만 가능해요. 전화번은 직렬 연결만 가능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화번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V1, 그럼 얘는 뭐 V2라고 하고 얘는 V3를 쓰려고 합시다. 원래 아래쪽에 레퍼런스 잡았고 그럼 여기 0V고 이 위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위쪽 노드는 다 같은 전압이 걸려 있어야 맞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는 V1이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V2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 V3야. 이거 성립할 수도 있지. 어떻게? V1 이퀄 마이너스 V2 이퀄 V3면 이때 한해서는 성립해요. 같은 값을 가지면 돼.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 안 하지. 만약에 얘가 5V, 얘가 3V, 얘가 2V라고 하자. 그러면 높이가 분명히 위에선 높이가 다 일정해야 되는데 높이 차이가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병렬 연결로 원칙적으로는 안 돼. 이런 경우만 가능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제를 이제 좀 풀어봐야겠죠? i가 있는데 20. 오케이. 네. 내가 이렇게 문제를 잘 안 풀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자, i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전압이에요? 플러스가 이쪽이고 마이너스 이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i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V2가. 네,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20V는 20V 더하기 V2는 지금 V1이 되는 건데 지금 V1 값이 2i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라서 20 여기 되고 그래서 20은 5i가 되고 i가 4A가 되고 4A가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4 곱하기 2에서 8V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V가 되어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놓고 풀면 조금 더 덜 헷갈리게 풀 수 있어요. 수동 보유를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 부호를 뒤집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냥 가급적이면 수동 소자에서는 수동 보유를 만족하게 놓고 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V0와 i를 구하래요. V0라는 게 여기 있고 전류 i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봅시다. 여기 또 뒤집어져 있네. 자, 여기는 지금 4옴은 지금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 안 돼 있죠. 그냥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할게. 여기 V5를 내가 또 지금 계속 이건 헷갈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고 대신에 마이너스 V5를 놓을게요. 이렇게 놔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시계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로 지금 전류가 들어간 방향이죠.
플러스끼리 모으고 마이너스끼리 모아보면, 자, 마이너스끼리 모아봅시다. 마이너스끼리 모으면 12 더하기 4 이퀄, 지금 여기서의 오메 법칙을 쓰면 얼마예요? 4i. 그렇지? 여기서는 EV0는 정해진 거죠. 그렇죠? 이거는 4, 아니 이건 됐지. 얘는 얼마야? 6i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4i 더하기 2v5 더하기 6i. 이게 관계식이 하나 더 있는 게 6i 이퀄 마이너스 v5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v5 대신에 i도 저기 6i를 넣을 수 있지. 마이너스 6i를 넣으면 되지. 그래서 16은 4i 더하기 2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6i 더하기 6i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자, 여기가 4i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2i 되고 여기 6i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 남고 4i 더하면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게 16이니까 i가 얼마? 마이너스 8A. 나왔죠? 그렇죠? 마이너스 8A니까 구하라는 게 뭐야? i는 마이너스 8 나왔고 암페어 나왔고 지금 여기 V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6i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8 넣어주면 48V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되세요? 질문할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예, 질문해요. 요거 3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수동구조 조합이 안 맞죠 지금?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3i로 됐는데 근데 방금 푼 예제에서는 그 6호짜리가 수동 부호 조합이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호를 바꿨는데 왜 마이너스 6i가 아니라 6i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이너스 6i가 아니라 6i를 넣었었어? 오케이. 네. 그럼 요걸 다시 풀게요. 다시 풀어볼게. 지금 얘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했었어. 네. 자, 다시 봅시다. 그냥 나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볼게. 네, 헷갈려서 안 되겠어.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마이너스 V2로 놓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자,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플러스로 들어가고, 플러스로 들어가요. 자, 20만큼의 전압 상승은 지금 V1, 그리고, 자, 여기서 얼마? 더하기 마이너스 V2로 놓게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전류 I로 놓고 다시 쓰면 지금 2I 더하기 3I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죠. 3I 이퀄 마이너스 V2가 돼요. 뭐 다시 쓰면 뭐 V2 이퀄 3I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놓고 풀면 전류 I는 얼마? 4A가 돼요. 이해돼? 그러면 4A 나왔으니까 구하라는 게 V1, V2를 구하라는 거였지. 지금 V1은 이 I에 해당되는 거니까 8V. 지금 V2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빠졌다. 네, 마이너스 빠졌어요. 자, 마이너스 3I가 되니까 이거 얼마? 마이너스 12V가 된다. 이제 이해되죠? 네, 아까 좀 설명을 헷갈리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 요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전류 I의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이 방향으로 우리 돈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전류 I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수동소자인데 헷갈려. 지금 아래쪽, 602.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여기가 V5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면 되죠. 자, 요렇게 바꿔놓고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동그라미 쳐야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고,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12V와 4V예요.
그래서 12 더하기 4가 지금 전압 상승의 합이고 전압 강화의 합은 4i 더하기 2VO 더하기 자 원래는 마이너스 VO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VO가 지금 뭐랑 같아? 6i랑 같아. 그렇죠? 그래서 쓰게 되면 4i 더하기 2VO 더하기 지금 6i인데 아까 VO가 마이너스 6i랑 같으니까 여기를 2VO 대신에 지금 넣어서 마이너스 12i가 되고 더하기 6i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이퀄 지금 여기서 계산된 거 16이 나오고 i가 마이너스 8A가 나와요. 그래서 전류 i는 마이너스 8이 나온 거고 V 아웃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6i에다가 i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8 넣으면 되니까 플러스 48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 밑에 있는 뭐 i1, i2, i3는 다른 데 써야 될 걸 내가 여기다 잘못 넣은 것 같아. 이거는 무시하세요. 자, 지금 이제 등가 회로가 나오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터미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등가 회로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등가 회로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그래. 아까 봤듯이 전압원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하나로 줄일 수 있으면 간략화가 될 거고 전류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도 하나로 줄일 수 있으면 좋고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도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로가 간단해지고 계산이 쉬워집니다. 자,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는 우리가 회로를 간략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다음 학기에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뭐 여기 이제 내용들이 자, 회로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단순화한 회로를 배치해도 회로의 다른 부분의 전류와 전압이 변하지 않는다면 등가 회로다. 자, 이게 중요해. 전류와 전압이 변하지 않는 거. 내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었는데 딴 데를 지금 강조했는데 전류와 전압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까 봤듯이 자, 이 내부에 어떤 회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게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바깥쪽에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했어. 근데 동일한 전류와 동일한 전압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 회로는 같은 회로예요. 내부가 바뀌었어도 같은 회로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터미널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미널이 있고 그 터미널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전압이 있다. 이 전압과 전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같은 회로로 본다라는 게 지금 터미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거창하게 쓰여 있지만 별거 아니고 전류와 전압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떤 기본 법칙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터미널스 로우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냥 등가 회로를 정의하는 것이다. 내부에 있는 회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전류와 전압이 같으면 등가 회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수식을 이용해서 뭐 함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냥 뭐 그런 게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강좌를 좀 멋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좀 오버를 해서 쓴 것 같아. 자,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흘려들으면 돼요. 자, 지금 봅시다. 여기 지금 전압원 V가 있고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얘는 지금 전류 IS라는 게 있고 전압 V가 걸려 있고 전류 I가 흐르고 있어.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회로야. 왜? 전압과 전류가 서로 같아요.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고 전류 I가 흐르고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이 두 개만 만족하면 내부가 전압원이 있건 전류원이 있건 상관없이 같은 회로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같은 회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답이 먼저 나와 버렸는데 자, 전류 I 있고 전압 V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 서로 같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이제 뭐 함수식으로 써서 하는 건데 V와 I 간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아까 나왔던 뭐 F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야 결국은?
오메 법칙이지.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 자, 지금 V는 우리가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을 쓰게 되면 여기서 V가 있고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자, V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 뭐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아직 좀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면은, 자, 여기 그라운드를 잡아요. 그럼 밑에 쪽이 0이야.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전류 I 방향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I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봅시다. 근데 나는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자, 거꾸로,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나는 지금 이제 내 회로 해석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전압 얼마죠? 지금 레퍼런스 잡혀 있었고 지금 소자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0V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압 상승이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고 난 지금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압 상승이 일어날 건데, 그 전압 상승이 얼마만큼 일어날 거냐? 여기 오메 법칙만큼, 이 I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겠죠. 그래서 전압 상승이 이 I만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 저항을 거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I만큼의 전압 상승 값을 반영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도선만 있으니까 이 I가 그대로 유지되겠지. 그러면 아래쪽은 0, 아까 얘기했던 0, 위에 쪽은 이 I만큼의 전압이 걸려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는 VAB 그런 건 없지. V는 이 I와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자, 여기 걸려있는 이 전압이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여기 2옴이라는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이나 같은 전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얘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1옴이 여기 있고 1옴이 여기 있어. 그렇지? 직렬 연결이죠? 뭐가 같아? 전류가 같아요. 각각의 저항에 직렬 연결일 때는 같은 전류가 흐르고 병렬 연결일 때는 어떻게 된다? 전압이 같다. 그러면 여기도 전류 I, 여기도 전류 I. 물론 위에서 아랫 방향,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여기 걸려있는 전압 얼마? 1I. 여기 걸려있는 전압 얼마? 1I. 마찬가지로 여기 레퍼런스 잡고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까지 0이었을 거고, 여기 얼마? 1I. 여기 좁으니까 여기까지 1I예요. 그대로 유지되지? 그리고 여기를 거치는 순간 어떻게 돼? 2I가 돼. V가 2I네. 그렇죠? 같은 회로지, 양쪽이.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회로를 우리가 전류 전압 간의 관계로 표현하게 되면 2I라는 오메 법칙을 이용한 회로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V21과 V22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V 이퀄 2I라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간단할까? 얘가 더 간단할까? 당연히 소자가 하나로 더 적은 왼쪽이 더 간단하겠죠. 저항이 두 개였었는데 하나로 줄어도 같은 회로네요. 자,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더하면 돼.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단순 합으로 우리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였어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거는 이제 전압원과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봤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 저항을 줄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도 줄이는 거를 연습해 볼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근데 지금 일단 저항을 먼저 줄일 건데,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단순히 더하면 된다. 직렬인지 병렬인지만 잘 구분하면 돼. 직렬이면 그냥 산수만 하면 돼요. 더하면 돼. 알겠지? 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근데 나중에 분명히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 자,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얘기죠.
V라는 전압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V1, V2, V3만큼의 V3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그러면 자, 전압 상승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로 쓸 수 있지. 그렇지? 키르호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 지금 여기 전류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갖다가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자, 전류 I는 직렬 연결 회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흘러요. 모든 저항이. 그러면 V1을 우리가 전류와 저항 간의 관계를 표현하면 IR1이지. V2는 IR2예요. V3는 IR3를 표현할 수 있어. 전류 I라는 게 지금 공통되죠. I도 묶으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로 묶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얘를 equal RS라고 하나의 저항으로 묶어서 표현해. 그러면 세 개의 저항을 우리가 더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로를 간략하게 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면 두 개가 서로 같은 회로가 되더라. 우리가 앞으로 합성 등가 저항이라는 걸 구할 건데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단순 합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도 왼쪽도 VI 그리고 여기도 VI가 같은 관계식을 가지려면 얘와 얘가 같으면 두 개가 서로 같은 식이겠지? 그런 의미로서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이렇게 한다. 중요한 거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조금 우아하게 이제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한번 하긴 했어. 전압 분배 법칙인데 지금 방금 전에 이건데 결국 R1 곱하기 I가 V1에 해당되는 거고 R2 곱하기 I가 V2에 해당되는 거고 R3 곱하기 I가 V3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V라는 전압을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V라는 전압을 걸어줬어. 그 전압을 저항들이 나누어 가져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는 같고 전압은 달라요. 전압을 나누어 가져. 그 나누어 가질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갔냐라고 하는 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V1, V2, V3로 얘네들이 나누어 갔는데 자, V1이라고 하는 거는 IR1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V2라고 하는 거는 IR2로 표현할 수 있고 V3는 IR3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보면은 결국 이 I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 서로 다른 게 뭐야? R1, R2, R3 값이 다르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저항들이 나누어 가지는 전압의 값은 저항에 비례하더라. 그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자, 중요한 거 다시. 자,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우리가 합성 저항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한다? 그냥 단순 합으로써 구하면 돼요. 덧셈만 잘하면 돼. 두 번째,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는 같은데 전압은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재에 걸려있는 전압은. 그러면 그 전압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써서 구하게 되는데 그때 나누어지는 그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누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V1, V2, V3인데 자, R1, R2, R3를 제외한 나머지 텀들은 다 같죠. 그럼 결국은 비례식은 R1 대 R2 대 R3로 나눠지더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쓰는 요거를 한번 요 표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전류 I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전류 I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했다라고 가정합시다. RS라고 하는 저항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지. 직렬 연결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류 I를 흘려줬고 지금 V라는 걸 알고 있죠. 전류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오hm 법칙이지. 그럼 여기서는 하나의 합성저항으로 바꿨다고 하면은 RS분의 V라고 하는 게 전류 I와 같아야겠죠. RS는 뭐야?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잖아.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분의 V. 자, 이렇게 표현된 게 지금 여기 전류 I에 대한 거고, 자, 전류 I의 자리에 요거 넣고 R1 곱하면 이렇게, R2 곱하면 이렇게, R3 곱하면 이렇게 된다. 결국 전압 값이 전류 I는 동일하고 R1, R2, R3로 나누어져서 들어가더라. 그리고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 값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더라 라는 거. 자, 우리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R1과 R2라고 하는 전류가 저항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아줘 볼게요. 그리고 전류 I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자, 12V는 V1 더하기 V2로 보면 되겠네. 자, V1 더하기 V2인데 지금 R1 곱하기 I가 지금 V1에 해당되는 거, R2 곱하기 I가 V2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V2가 8이래. 그러면 얘가 V2에 해당되는 거 이게 8이에요. 얘가 얼마야? 4.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R1과 R2 값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 I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례식 정도는 구할 수, 관계식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R1 값과 R2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고 그냥 뭐 가정합시다. 그러면 I를 2A로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여기 이게 2고 이게 2면 R2 값 얼마? 4. R1 값 얼마? 2. ohm이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문제의 답은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와요. 답 어디 갔어? 네, 이렇게 R2 equal 2R1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전류값을 우리가 2A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렇게처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지금 이제 뭐 요게 더 있는데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죠. 이거와 이거가 같아지려면 얘를 더한 값이 얘랑 같으면 되는 거고, 자, 더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얘랑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갖는 것들은 그냥 그 써있는 숫자대로 더하면 돼. 만약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져 있으면 걔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죠? 요 예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복습용으로 하나 남겨놓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나요?